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고차 시각 겉질에 대해서 크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쪽 시각 경로와 배측 시각 경로의 경로인데요. 부유한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를 지나서 어소시에이션 비주얼 콜텍스를 지나서 포스테리어 파리에탈 콜텍스 브로드만 7번으로 향하는 경로이고요. 배측 시각 경로는 부유한 V2를 지나서 인페리얼 템포럴 콜텍스, 즉 21번이죠. 요 20번은 지울게요. 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 경로의 시작은 LGN의 큰 세포층, 배측 시각로는 LGN의 작은 세포층이라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반드시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대체적인 경향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로의 종료점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디마루엽 영역, 그리고 이것은 아래 관제 겉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기능이 되겠죠. 등쪽 시각 경로의 기능은 where 또는 how, 그리고 다른 말로 비전포 액션에서 시각적 운동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서 물체와 신체가 어디 있는지, 즉 공간적 방위에 대한 인식이고요. 여기서 how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즉 속도와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고 신체가 움직일 때 그 속도와 방향에 따라서 안구가 움직이고 또 머리가 움직여야 되죠. 자, 그것을 대표해서 안구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구 운동도 함께 일어나고요. 안구 운동은 크게 신속 운동하고 원활 추적 운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속 운동은 라테랄, 인트라, 파리에탈 콜텍스, 또 원활 추적 운동은 메디알, 슈페리얼, 템포럴 콜텍스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시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또 뭐가 되냐면 시 공간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where, how, 그리고 vision for action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배측 시각 경로라고 하는 것은 what이라고 하는 패스웨이로서 vision for perception, 그래서 시각적 지각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 즉 인식하는 겁니다. 퍼셉션. 사물에 대한 인식은 색깔, 모양, 또 윤곽이라든지 대조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한 이 인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간에서 물체를 구분하고 식별하는 능력.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공간 내에서 동일한 물체가 있어도 이 물체와 이 물체는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얼굴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구별하는 능력, 그것이 what pathway가 되겠고 vision for perception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콜텍스 4번 같은 경우에는 색상과 형태에 반응하고, 또 퓨지폼 그 콜텍스, 그래서 37번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나 손 같은 특정적인 복합적 입력에 대해서만 이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이쪽 그 그림이, 여기가 비주얼 4 컬러를 인식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퓨지폼 콜텍스, 그래서 브로드만 37번이라고 해서 이 얼굴을 지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각적 개체 인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기능을 요약을 하라고 하면 요게 요약이고, 요것에 대한 풀이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 차원에서 이 둘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요. 자, 이러한 과정은 고도의 의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의식 수준으로도 가능하다. 단지 시각적으로 안내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죠? 우리가 앞서서 그 에빙하우스의 착시 현상을 통해서도 봤듯이 배측 경로는 시공간적으로 안내되는, 시각적으로 안내되는,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안내되는 행동을 단순히 할 뿐이었죠. 그렇지만 배측 경로는 어떠했습니까? 높은 의식을 통해서 주변의 물건을 식별하고 의미를 해석해서 알고, 이것을 지각이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 행동을 계획하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계획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높은 의식 수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배측 경로가 되겠습니다. 기억과 관련해서도 이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등쪽 경로는 단기 기억만이 가능하고 이 배측 경로는 장기 기억으로 나타나는 이제 표현이죠. 즉 높은 의식 수준을 통해서 물건을 식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현재의 사실을 비교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은 뭐죠? 장기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감도입니다. 이 민감도는 아마 가쪽 무릎팩의 큰 세포층, 작은 세포층에 대한 교과서의 텍스트를 보면서 또 배웠을 겁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도는 높은 시각적 해석 능력을 가졌다. 높은 시각적 해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다. 즉 액션을 얘기하는 거다. 즉 where과 how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배쪽 경로는 높은 공간 해석 능력이다. 이 공간 해석 능력은 색깔과 모양과 크기를 인식하는 사물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것을 뭐 하는 거다? 지각하는 거다. 이 지각은 뭐다? 왓이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교수님 근데 여기서도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긴 또 공간, 높은 공간 해석 능력인데 이 높은 공간 해석 능력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이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 단어에 매몰되지 말고 디테일한 것이다. 즉 공간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여기는 해석 능력이잖아요. 인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왜 배우고 있냐면 운동조절 관점에서 시각계가 특히 이 고차 시각 겉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운동조절 관점에서 움직임을 인식하고 이제 동작을 하려면 첫 번째, 공간에서 나의 위치와 움직임, 그리고 신체 분절 간의 위치와 움직임을 인식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사물의 위치와 움직임을 인식해서 차세 조절을 이루는 것이 되겠죠. 곧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공간에서 내 신체가 어디 있지, 그리고 내 신체 분절과 신체 분절이 어디 있지,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어디 있지, 사물들이 어디 있지, 앞에 강이 어디 있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을 통해서 첫째 뭘 해요? 자세 조절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돼야지 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사물의 움직임을, 그리고 이제 이 자세 조절을 이룬 상황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사물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안구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신체와 사물 간의 거리를 인식해서 공간에서 팔을 뻗고 물건의 크기와 모양을 가늠해서 물건을 잡겠죠. 자, 그래서 팔 뻗기는 메디알 인트라 파리에탈 콜텍스에서, 잡기는 안테리얼 인트라 파리에탈 콜텍스에서 나타나는데,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겠고, 이러한 운동 조절 관점에서 이 where과 how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측 경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인식과 그 표정과 그 사물이 담긴 의미를 해석, 즉 지각을 통해서 움직임을 계획하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움직임을 계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 아주 무서운 곰이 있는데 이 곰을 곰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적당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적당한 움직임을 계획할 수가 없고 적당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러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물체를 정확히 움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물체의 팔을 뻗는 최종 단계에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의식적인 시각, 지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세 조절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건 좀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뻗고 잡기가 있고 여기서도 뻗고 잡기가 있으면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배운 학생들이니까 지식을 단순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제 확인해야 되냐면 손상으로 나타나는 병변과 그 병변으로 나타나는 기능 운동 조절 장애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등쪽 경로에 병변이 생기면 시각적인 운동 실조, 옵틱 아탁시아, 옵틱은 눈, 아탁시아는 실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탁시아 그러면 손의 실조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손의 실조증, 그 손의 실조증은 어떻죠? 자세 조절이 안 되는 것을 실조증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시각적 운동 실조증은 교과서 589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여기서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손 뻗기, 손가락의 위치나 물건에 손을 뻗을 때의 손의 방향을 정하기도 어렵고 집어 올리는 물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잡는 것에도 적응하는 것도 어렵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높은 시각적 해석 능력에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팔을 뻗고 잡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여기에 왜 문제가 생기나요? 팔을 뻗는다는 것은 공간에 대한 인식이고 물건을 잡는다는 것은 물체에 대한 인식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운동실조, 시각적 운동실조라는 말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에게 다른 지각적인 문제는 없지만 움직임의 지각, 특정 소실을 보인다. 그래서 무브먼트 아그노시아, 움직임을 지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컨트롤 라테럴 네글렉트, 아마 이건 많이 배웠을 겁니다. 헤미 스페셜 네글렉트, 그래서 편측 무시라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아프락시아라고 하는 행위 상실증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성내, 비우성내 어느 쪽일까요? 네, 비우성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운동조절 장애가 되겠죠. 배 쪽 경로는 아까 그림에서도 봤듯이 색채라든지 형태를 또 사람의 얼굴을 지각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색채, 시각과 형태를 확인하는 능력이 상실되죠. 그것을 컬러 아그노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안면실외증, 프로소프 아그노시아 같은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시각계가 어떻게 운동 조절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말초 시각계, 중추 시각계를 지나서 고차 시각계, 그리고 그 고차 시각계에 대한 연구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고차 시각계는 등쪽 시각 경로와 배측 시각 경로가 있고 그것에 대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어디 나와 있는지 이 내용이 교과서에, 그리고 이 내용은 어디 있는지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정확한 팔 뻗기를 위해 뇌는 어떤 계산을 시행하고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건데요. 자, 먼저 손의 위치와 목표물 위치 양쪽을 결정하죠. 그 다음에 손의 위치와 목표물 위치 사이의 차이인 운동 오차를 계산해 내게 되죠. 그러면 그 오차만큼 손을 뻗고 또 물체를 확인해서 또 그 물체를 잡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각 운동 실조라고 하는 것은 이 PBC라고 하는 것은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하는 건데 요건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팔 뻗기만이 아니라 물체를 향해서 팔을 뻗을 때의 손가락의 위치, 잡이 또는 손의 방향성 조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또한 집어 올리고 있는 물체의 크기를 반영하기 위해 움켜잡기 조정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특히 위쪽 마루 병변이 있는 환자는 잡아야 할 물체의 크기에 대한 쥐기를 위한 최대 틈새의 크기 조정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쪽 마루내 겉질은 반대로 앞쪽 마루내 겉질은 인간이 정밀지기를 하는 동안에 활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